역시 가나형입니다. 보기 33번 보시겠습니다. 33번 똑같습니다. 모든 문항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가는 부지하는 임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그러면 가에서는 님과 이별이네요. 기다리며 임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플러스 세상은 님이 오는 거겠죠? 이거의 바람.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 나. 이건 봄과 같은 세상. 대상들과,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죠? 함께 자유. 그러나 가는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의 시선이 두드러지면, 여긴 초점이 요 대상들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 더 핵심이다. 화자의 시선이 대상보다 더 중심이다. 그러나니까 얘 이렇겠죠. 자, 나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들의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차이를 보여요. 요 대상이 더 두드러진다. 차이점 이렇게. 화자가 이 차이가 주변 존재들을 대하는 태도나 바람을 실현하는 방식이에요. 자, 가의 화자가 바라는 세상은 해 돋는 아침과 같이 어둠을 벗어나는 밝음. 이건 당연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왜? 시에서 기본 화자가 바라는 세상. 화자는 굿맨이에요. 화자가 굿맨이니까 바라는 세상은 플러스니까 해 돋는 아침 플러스겠죠. 어둠을 벗어나는 것 같은 말이죠. 이게 아침이잖아요. 그게 밝음이죠. 나의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서 대상들은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당연하겠죠.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서의 대상들은 자유로움이 있는 세계겠죠. 자, 가의 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한 대상으로 바라봐. 그러면 이 화자가 꽃송이를 보는 화자의 감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화자에 주목하는 거죠. 화자의 시선에. 이 대상이 꽃송이가 있는데 그걸 창백하다고 표현했으니 화자 요거. 나의 화자는 대상들을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여 개별성. 자유니까 포인트가 여기죠. 대상들 각각의 여기에 주목하는 거죠. 조금 선택지 잘 못 만들었네요. 창백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요게 화자의 시선에 주목했다는 말을 써줬으면 좋았을 건데 요건 대상의 각각의 특징에 이게 이렇게 해줍니다. 선택지 3번이 잘 못 만든 선택지고요. 가의 화자는 피마저 불어넣는 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그럼 피마저 불어넣는 희생적인 태도라면 가의 화자는, 그러면 이 플러스 세상을 또는 님이 오기를 갈구하는 마음이겠죠. 나의 화자는 대상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게 하여 자유를 함께 누리는, 대상들과 함께 누리는, 그러면 이 대상들도 자유롭기를 바라는, 이렇게 되는 거죠. 5번 가의 화자는 붉은 마음을 바쳐 부지하는 님을 기다리고, 붉은 마음을 바쳐 비슷하죠. 님을 기다리는데 붉은 마음, 피마저 불어넣는 뭐 등등 비슷하네요. 나의 화자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하고 있다. 그럼 이건 모르겠네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 이건 맞는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봄과 같은 세계, 그럼 이거는 자유로운 세계잖아요. 대상들과 공유, 함께하는 거잖아요. 이건 맞는데 담벽 그게 안에선지 밖에선지 뭐 그걸 모르겠네. 이거 잘 모르겠네. 보통 담벽은 쌓여 있는 거고 갇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조금은 자유라는 말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르네 이런 게 보이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4번, 5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4번, 5번에서도 4번에서는 뭐가 좀 궁금할까요? 이거는 뒤에 선택지는 상관없는데 피마저 넣는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건 뭐 희생적인 건 맞긴 맞는데, 나의 피 붉은 마음 맞긴 맞는데 그래도 살짝 한번 요거 가볼게요.
5번. 여기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놓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라. 나는 한 방울에 한 방울 피마저 불어놓고 해돋는 아침에 난 죽겠다. 해돋는 아침 무렵에서는 내가 지금 한 방울 피를 넣는 거니까 내 희생을 통해 해돋는 아침에 오는 것이죠. 또 또 없습니까? 붉은 마음을 바쳐. 붉은 마음. 붉은 마음이 어딨나요?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있고라도 붉은 마음이 숫되는 날까지 그 숫이 다시 다시 재릴 때까지 못 잊힐 모습을 어이하리야. 그러니까 붉은 마음 이게 숫이 되고 숫이 다시 재가 되고 등등등 못 잊힐 모습이죠. 어이하리야. 거룩한 이름 부르면서. 그래서 붉은 마음을 바쳐 부지하는 힘을 기다리고 됐어요. 이거는. 그럼 이제 단벽을 봅니다. 단벽. 단벽. 저기 저 단벽.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저기 저 단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의 똥 하나. 그래 모두 이리 와서 내 언어 속에서 서라. 단벽은 내 언어의 단벽이 되고 됐어. 그럼 이 단벽이라는 건 하나의 이렇게 라일락, 별, 똥개의 똥 하나처럼 하나의 대상일 뿐이에요. 이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콤마잖아요. 그럼 논리상으로 단벽이라는 것도 하나의 대상이야. 이 단벽이라는 건 다른 거 바꿔도 돼. 이건 돌로 바꿔도 그냥 돼. 저기 돌, 라일락, 별, 똥 와서 모두 우리 내 언어 속에서 서라. 내 언어 속에서 뭐야? 니네 함께 자유를 주겠다. 자유롭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벽 안에서라는 단벽의 공간이 아니고 단벽도 내가 함께 자유롭게 만들어줄 대상이 될 뿐이지. 그게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획을 쓴 거죠. 이게 공간처럼 보이니까. 안에서라고 이렇게. 34번 보기가 또 있네요. 보기를 많이 줬네요. 나는 이 문제 좋네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시인의 탐구를 보인다. 쟤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철학적인 거, 논리적인 거. 언어의 한계. 체인호 철학책에도 많이 나온 내용들이에요. 이런 거. 언어 한계와 가능성.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겠죠. 그 결과는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 그래서 시인은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 이를 통해 언어와 대상이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가고 둘 다. 그러니까 어떤 이 대상도 언어에서 벗어나야 되고 나의 언어도 기존의 관습에서 관습적 표현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것이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자신의 언어 속에서도 이거 적절한 거야? 적절한 거죠. 핵심을 그럼 보기에 가장 핵심을 잡으면 되는 거죠. 자신의 언어 속에서도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이 유지된다는 생각을 의미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방식에서 난 벗어나야 돼. 이렇게 써도 될 수 있죠. 니는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까지 포기하면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이거는 의미가 좀 벗어나죠. 대상을 파악은 해. 파악은 하는데 파악된 대상이 나의 언어에 구속되지 않기를 바라해서
새로운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대상 파악하는 거 포기하는 게 아닌 거죠.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여 언어와 대상의 자유. 핵심이네. 됐네. 새로 벗어난다. 그러니까 벗어나려는 시도. 새로운 표현을 시도해서 대상과 언어도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지. 자유를 얻기를 딱 됐네. 3번이네. 안 봐도. 핵심이니까. 대상들을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외부 사항에 변화를 주었으면 이건 상관없지.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여 자신이 제안한 의미에 따라 대상들의 무슨 소리야? 제안에 따라는 말이 안 맞지. 그럼 이거 선택지만 안 봐도 우리가 1, 3번 중심으로 가야 돼. 1, 3번 중심으로. 3번 앞뒤 보세요. 봄은 자유다. 자 봐라. 꽃피고 싶은 놈 꽃피고 잎 달고 싶은 잎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 반짝이고 아지랑이 싶은 놈은 아지랑인다.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봄을 지옥이라고 새로운 표현을 하는 거야. 새로운 표현. 이렇게 됐을 때 봄이라는 대상도 내가 기존에 봄은 자유라고 했던 표현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주 문제 좋습니다. 그러나 보기만 잘 보면 돼요. 그래 봄은 지옥이다. 이제 바꿨어 완전히 새롭게.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까 안 반짝일까? 내 말이 옳으면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됐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됐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쉽게 갈 수 있죠? 이제 아픈 가락? 그럼 아픈 가락 앞뒤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가면 돼요. 아픈 가락. 앞뒤 보세요.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리는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 의로운 사람들이.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죠. 그럼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니까 앞에 피리는 누가 만들었냐면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으로 해서 피어난 곳이에요. 그럼 만들어진 대나무예요. 그럼 의로운 사람들의 피가 속해 있는 것이죠. 아픈 가락이란. 그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죠.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준 희생, 서름, 아픔이죠. 그럼 쉽게 2번이 되죠. 자, 31번 끝인가요? 그러면 다 한 건가요? 31번 간화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이거 뭐 표현 방식이니까 살짝 보면 가는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대상의 양면성 왜? 보기를 봤을 때 대상의 양면성일 수 없는데 나는 특히 또 반복되는 행위를 제시하여 대상의 효용성 더더욱 답이 4번이네요. 질문 안 가도. 왜냐하면 효용성이 아니라 이거는 효용이라는 건 무언가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언가가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자유하고 반대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계속 나는 자유야. 자유는 from이잖아. from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기존의 간섭으로 기존의 언어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용이 되려면은 효과가 있고 쓰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디 기준에 의해서 효과 쓰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답은 그냥 틀린 거죠. 자유하고 좀 반대되니까 적절하지 않은 건 그냥 다 무조건 4번이죠. 그렇죠? 뭐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학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문학 어려워하는 친구들 점점점 이번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문학이 표면적인 의미를 물어보고 그 내용을 받아 적는 시험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선택지라는 기준을 통해서 이 지문들, 시어들 또는 시행들 또는 문장들의 관계들 전체 복이나 선택지로부터 기준으로부터의 연관성들을 찾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채널 수업 들어는 친구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잘 연결하면서 풀었을 것 같고요. 문학을 이렇게 풀지 않은 친구들도 앞으로 방법을 한번 바꿔보시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문학 쉽고 빠르게 그리고 특별히 공부 시간 투자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 만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